국민의힘에 신입 당원으로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정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죠. 오늘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아니 그런데요, 의원님은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이시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판사 출신의 감사원장을 하신 분인데 두 분의 어떤 경력이나 뭐 출신에서 어떤 연결고리가 안 찾아지거든요. 어떻게 두 분이 만나시게 된 겁니까? 네, 교집합이 없죠. 네, 그러게요. 네, 최재형 전 원장님의 그 지인을 통해서 네, 자연스럽게 조금 사적으로 좀 만나게 됐어요. 네. 이렇게 몇 번 만나 뵀는데, 네. 이분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소위 정치하는 사람들은 남의 얘기 잘 안 듣잖아요. 본인 얘기하기에 바쁘죠. 네. 예. 불러놓고 본인 얘기하기 바쁘잖아요. 네네. 이분은 경청하시고, 그리고 참 인품이 좋으시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헌신, 뭐 봉사 이런 게 이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네.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인간적인 매력에 좀 빠졌는데, 네. 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거겠죠. 네. 그러면 일을 잘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대통령감이다, 이런 확신을 하시게 된 겁니까? 만나보시고? 저는 이제 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분은 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으시다. 보통은 이제 법조인 출신 그러면은 다소 이렇게 법률에 좀 얽매이고, 네, 그쪽으로 좀 치우치신. 예,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알기는 좀 어려운데, 이분은 개인적인 관심도 있겠지만은 또 감사원 그 원장을 좀 하면서 네.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그 세입 세출 문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정책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네. 절차적인 정당성, 또 헌법 정신, 그다음에 이게 어떤 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국가 정책이 네. 좌지우지되는 그런 건 안 되겠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국정 전반에 대한 그 이해도가 좀 넓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정권 교체, 뭐 반문연대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물론 뭐 야권에서는 맞는 얘기지만은 네.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인가. 네.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네. 국민 통합의 문제,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고 네. 또 하나는 제가 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청년에 대한 관심이죠. 네.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많은 가정의 그 경제 공동체가 가정이니까요. 네네.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교육이 안 되고 그러면은 또 빈부격차가 계속 더 벌어지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마 들으셨겠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권 교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네. 오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에 대한 네. 생각과 비전을 들어본 적이 없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연 전 부총리의 말씀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미담 제조기, 헌신적인 사람, 봉사하는 사람, 반듯한 이미지는 있지만은 네. 아직 출마 선언을 아직 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된다. 네. 또 이 시대에 맞는 대통령 상은 무엇이다. 네.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어떤 걸 하겠다. 또 중요한 정책, 공약은 뭐다라는 것을 사실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거는 그래서 김동연 전 부총리의 말을 반박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예. 이제 모든 주자들이 앞으로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네. 국가 비전 또 정책 비전을 내놓고 네.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겠죠. 이제 내놓을 것이다. 그럼 준비하고 네.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대선 출마 선언 공식적으로 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후발 주자신데요. 사실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후발 주자인데 열심히 기본적인 어떤 철학적인 그
토대라 그럴까요? 그런 네. 거는 이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을 이제 보다 정교한 정책으로 다듬는 네. 이런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는 뭐 가능한 한 좀 빨리 하고 싶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코로나 상황에다가 이 방역 4단계에다가 또 올림픽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 뭐 장소 문제 이런 것도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네. 아무튼 저희는 최대한 해서 뭐 많이 늦지 않은 그런 그 시기에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이 늦지 않은 시기라면 7월 이달 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노력은 합니다만은 뭐 우리 정치권에서의 노력이 또 이게 늘 반반이죠.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의 본인의 철학, 비전,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영우 의원님이 거의 현재로서는 최초이면서 유일한 정치권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캠프에 그러면 지금 합류하실 예정인 분들이 계속 있으신가요? 전화는 많이 오고요. 네. 이게 접촉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입당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입당하고 나서는 현역 의원님들 또 원외 당협위원장님들이 연락이 많이 오셔요. 근데 이 원장님이 저한테 좀 지침을 주셨어요. 네. 특히 현역 의원님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언론에 이름을 공표하는 일은 안 되겠다. 제가 그래서 한번 야단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서 왜요? 그게 구태 정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많은 그 주자들이 있고 우리가 또 예비 후보도 등록을 안 한 상황에서 이 의원님들 얘기가 명단을 캠프에서 공개하고 이런 것은 의원님들 사이에 괜히 그 불편함과 위화감을 괜히 조성하고 뭐 누가 누구 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본인이 느끼기에 과거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나서부터는 명단을 일단 공개하지 않고 뭐 스스로 지지하겠다 선언하시는 분들은 언론에 자연스럽게 나겠죠. 근데 이제 캠프가 일부러 명단을 공개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태섭 전 의원에게 합류 요청했다는 보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일단 공식적인 캠프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원장님 그 가까운 지인분들이 또 계시죠. 오래전부터 친구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소위 이제 외연 확장 차원에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접촉을 좀 해서 도움을 요청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인 캠프에서 요청은 아니셨다 말씀이시군요. 예,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있다. 여전히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좀 명확하게 그 명분, 시대정신 말씀해 주실까요? 그리고 이제 출마 선언에 아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지금 들은 말씀은 사실 중간에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솔직히 그렇죠? 누가 생각해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감사원장으로서 계속 근무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또 월성 1호기라든지 탈원전 정책의 그 감사 과정에서도 상당히 사실 불편함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 의원님들께서 막 그 사퇴하라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 뭐 압박에 의해서 그냥 사퇴한 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곳곳이 법치라든지 이런 게 너무 솔직히 위험하다.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법치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어떤 그 인치가 되고 있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이 좀 있었고요. 법치 그러기 회복. 위해서 그런데 왜 최재형이냐? 이런 또 의문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나서신 분들이 다들 훌륭하시고 뭐 장점이 다 있으셔요. 근데 최재형 그 전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제가 봐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 가지 그 이 정권 교체, 단순한 반문연대를 넘어서 국민 통합에 적합한 인물이다. 특히 과거 정부의 어떤 무슨
과거 정권의 탄핵이라든지 네. 뭐 수사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조금 그래도 관련이 적으시기 때문에 네네. 지금처럼 분노의 정치, 갈등의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정치적 채무가 없다. 예, 네네. 일단 왜냐하면 그게 있다 보면은 계속 그런 어떤 과거의 정치적인 사건들에 휘말리게 되죠. 네, 연루가 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의혹이라든지 물론 뭐 완벽한 분은 물론 아니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서신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국민들의 어떤 평가와 의혹을 네. 평가를 받고 검증을 받는 데 있어서는 예. 그래도 좀 이분이 좀 수월하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앞서도 미담 제조기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정치에 뛰어드시기 전에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가 되시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미담 제조기셨는데 정치를 시작하시자마자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 임대 매입 자녀 부분이요. 그 부모 찬스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 해명 주시겠습니까? 원장님은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아빠 찬스, 부모 찬스라고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하. 그거를 뭐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다만 딸에게 그 대출을 해줬고 네. 그거를 또 이자까지 쳐서 상환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출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네. 이 자녀들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또 둘째 따님에게는 방 2개짜리 이제 감사원장이 되면서 이제 감사원장 관저로 들어오시니까 네. 그 원래 살던 집을 이제 그 둘째 딸, 둘째 딸에게 방 2개만 이제 반 전세를 준 거죠. 아하. 근데 보통의 아빠들은 사실 딸 보고 그냥 들어와서 살라 그러죠. 네. 근데 이분은 또 고시식하게 반전세로 월세를 받았어요. 따박따박 매달 그 100만 원씩. 네네. 그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고지식하게 하신 것이 이게 재산 등록에 다 신고가 된 상황이에요. 신고가 됐고요. 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런 걸 뭐 부모 찬스다 그러면은 더 이상 참 설명하기는 어렵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상황실장 김영우 전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